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렸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한 달 가까이 내려져 있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또다시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밤사이에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그치고 찬바람 대신 바람의 세기만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18m의 강풍이 불겠고요.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5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하물이나 간판 등 시설물 살펴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까지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에서 7도로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는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3일절인 월요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에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 종사자에게 접종할 코로나19 백신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접종 전 과정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트럭이 포항시 북구 보건소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차량에서 꺼낸 백신 상자는 군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보건소 안 냉장고로 안전하게 옮겨집니다. 물류센터 업무 지연으로 당초 예정보다 2시간가량 늦게 도착했지만 백신 상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포항시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원자와 종사자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백신이 포항에 도착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신 관리부터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차 백신 접종은 26일부터 다음 달까지, 2차 접종은 오는 4월과 5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포항시는 이미 유관기관과 2차례 접종 모의 훈련을 실시했으며 시민 70% 이상의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접종에 사용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포항 남북구 보건소를 포함한 31개 의료기관에 차례대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종 전 과정을 점검하는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1차 배송에 이어 2차 백신 배송은 오는 28일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국민들을 상대로 최근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과 인권 탄압을 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기업 명단에 포스코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와 지원으로 미얀마 군부가 지금껏 막강한 정치 경제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포스코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에 나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관계기업과 합작 투자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년기후 긴급행동과 세계시민선언, 녹색당은 지난 1997년부터 포스코가 군부기업인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합작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독점 기업과 협업하여 얻은 막대한 수익이 미얀마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을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강파는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합작해 도금 컬러 공장을 양곤에서 24년째 운영 중입니다. 국제 엠네스티도 미얀마 인권 침해에 자금을 대는 주요 기업을 조사했는데 포스코가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와 지원은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권력 유지에 이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포스코가 그런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화
역군 약간 이런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국영기업에 준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좀 온상인데다가 포스코 강파는 미얀마에서 자본금 200억 원 규모의 도금 컬러 공장을 포스코 70%, 미얀마 경제지주사 30%의 지분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특정 군부 세력을 돕기 위한 목적의 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군부가 구금한 정치인 석방과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1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진행된 환경단체의 1인 시위가 포항에서도 열렸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인 시위를 통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 계획 중인데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바다의 오염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핵 사고의 위험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의 광범위한 방사능 누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포항도 원전 사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3분쯤 울진 한울원전 4호기의 터빈이 자동 정지했습니다. 한수원은 외부 방사선 누출은 없는 상태이며 원자로는 45% 정도의 출력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터빈이 정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죠. 그런데 2차와 3차에 이어 이번에도 농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은 지원 대상에 농가를 포함시켜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풍산읍의 표고버섯 농장. 이 농장을 운영하는 김재하 씨는 3년 전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표고버섯을 학교 급식에 납품해 왔습니다. 이 농가는 안동 지역 학교에 매년 10톤 이상을 납품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납품 물량은 70% 넘게 감소했습니다. 버섯 종잣값과 전기료 등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만 4천만 원. 잠자는 시간을 줄여 일하고 인력도 절반으로 감축해 비용을 최소화했지만 지난 1년 동안 1억 원의 빚이 쌓였습니다. 마이너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더 이상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좀 많이 막막하네요. 계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학교에 납품할 물량이 정해지지 않아 시장 출하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농민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농민도 인간이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농민들은 2차와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농업 분야는 빠져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식당이 영업을 안 하니 농민들이 농산물이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정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도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들이 빠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화훼 생산 농가랑 친환경 농가 한 2만 5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0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1,068억 정도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 동구의 한 교차로에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폭주족이 광란의 질주를 벌여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3일절에도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나흘 전 새벽 대구 파티마병원 앞 교차로. 화려한 조명 장식을 한 오토바이 10대 정도가 시끄럽게 무리지어 달립니다. 335 흩어진 오토바이들은 교차로 중간을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부터 매일 새벽 오토바이 폭주족의 광란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티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밤잠을 설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많으신 분들은 진통제를 맞고 주무셔야 되는데
진통제보다 저소음이 더 커버리니까 환자들이 괴로워하시죠, 새벽에.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현장에 순찰차만 출동할 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바로 옆에 시끄러운 차들과 오토바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리시더라고요. 차에 타고 계시고. 대구 동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 위험하게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지만 안전을 위해 추격을 중지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3.1절과 광복절은 폭주족이 자주 출몰하는 날입니다. 대구경찰청은 다음 달 1일에도 곳곳에서 폭주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폭주족의 예상 직결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한 후에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을 총동원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압수하거나 주범을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가 소상공인의 주문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최초로 공공배달 앱을 도입하기로 하고 앱 개발업체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오는 4월 출시 예정인 공공배달 앱 달달은 지역 화폐인 경주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고 6에서 15%에 이르는 중개 수수료도 전국 최저 수준인 주문 금액의 1.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없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과 공공의 상생 모델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재난 사전 대비와 방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50억 원을 들여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준공했습니다.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평상시에는 체육 문화 공간으로 재난 시에는 인근 주민이 신속히 대피하는 구호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진 특급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3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및 자체 발전 설비, 급식실, 심류치료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재난 대비를 위해 흥해읍에도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밤사이에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그치고 찬바람 대신 바람의 세기만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18m의 강풍이 불겠고요.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5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하물이나 간판 등 시설물 살펴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까지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에서 7도로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는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3일절인 월요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